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최근 교사에 대한 과도한 민원, 또 그를 넘어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예. 네, 또 정당한 교육 및 통육 행위와 아동 학대의 경계가 어디인가 그런 고민들도 많아지는데요. 네. 어제 검찰이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한 한 학부모의 항고를 무혐의로 기각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1년 3개월이 넘는 검경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넘겨뜨렸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올 3월 PD수첩에 보도되기도 해서 좀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4월입니다. 네. 21년 차 교사인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는 것을 보자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면으로 밀어 넘어뜨렸는데요. 또 이어 작년 5월에도 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에게 잘못한 것을 적어보라며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이 잘못한 게 없음, 선생님이 믿고 친구들도 싫다 이렇게만 적어서 내자 이걸 찢었습니다. 네. 학생의 부모는 이 두 행동에 더해서 학생을 복도에 세워서 처벌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 싸움 말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찰 수사에서 이제 해당 교사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고, 다만 반성문을 찢은 건 내용이 없어서 버리려고 찢은 것이지 학생에게 모욕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쟁점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라 해당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였게 됐는데요. 네. 경찰은 일단 신체적 학대 행위는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린 것과 반성문을 찢은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검찰로 죄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이제 당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경찰 편을 좀 억지로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성인 간 다툼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에 대해서 그 정도는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경찰 마음대로 송치도 안 하고 끝내버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안일하게 판단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판단을 달리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검찰에 송치되자 교사나 교육계에서 죄가 없다는 탄원서가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해당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다, 얼른 복귀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대거 보내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탄원서가 총 1,800여 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광주지검에서는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추가적인 수사를 했고요. 또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려서 대부분 이제 무혐의라는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내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이거는 좀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보통이 열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겁니까? 그렇죠. 약간 이 제도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권 독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개혁안들을 몇 가지 제시했었는데 그중 일부입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도입을 된 건데 중립적인 기소를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법으로 처벌할 경우 심각한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네. 검찰도 이러한 권고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학부모가 3,27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걸었는데요. 민사재판부도 정당한 교육행위로 보인다면서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선생님 사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고 치더라도 네네. 비슷한 사례가 계속 재발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새 참 여론이 시끄러운 이유일 텐데요. 예. 이제 이렇게 소송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것만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교사로서는 좀 너무 큰 스트레스고 위협일 텐데요.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검경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신 건강 혹은 잠재적 위험 그런 것들이 형사법상 용어로 보기에는 개념이 좀 너무 모호하다 이런 여지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당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 걸 알고도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어디까지가 정당하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논쟁이 좀 도돌이표 같은 논쟁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을까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교권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막 엄청 거세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가끔 반출을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시대착오적인 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뭘 또 너무까지 붙이고 아니, 그래요. 저도 20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네, 황대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